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상당수가 한국에서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군 기술 장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체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현상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군 기술 장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왜 한국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미국 해병대 소속 군사 기술 장교 마크 윌리엄스 소령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미 해병대 기술 장교 마크 윌리엄스 소령은 주한미군 기술협력단 파견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미 해병대에서 최첨단 무기 개발 및 평가 업무를 맡아왔고 미군이 자랑하는 최신 무기 시스템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한국을 떠올렸을 때 떠오른 이미지는 단순했어요. 미국 무기나 조립해서 쓰는 나라,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사력이나 방산기술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이 맞듣잖았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번 한국 파견이 그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마크 소령이 한국에 도착한 첫 주, 그는 한미기술협력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오늘 회의에서는 K9 자주포의 성능 향상과 신형 탄약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표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신형 탄약 자동 충전 시스템을 통해 사격 속도를 20% 증가시켰고 탄착률은 95%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전자식 반동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모델 대비 반동을 30% 감소시켰습니다. 그 순간 실제 사격 시험 영상이 화면에 재생됐어요. K9 자주포가 엄청난 속도로 연속 사격을 퍼부으며 목표물을 거의 100% 정확도로 타격하는 장면이었어요. 마크 소령은 자리에서 몸을 숙이고 데이터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미군보다 앞선 기술인데 심지어 발표 자료를 보니 한국의 K9 자주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폴란드 등에도 수출되고 있었어요. 그는 순간 자신이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가 경험할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크 소령이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안보 협력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기술,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 안보를 지키는 동맹국이구나. 마크 소령은 점점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마크 소령은 한미연합 전술훈련에 참관하게 됐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그는 한국군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속도가 미군보다 빠른데 한국군은 전차와 자주포를 배치하는 속도가 미군보다 20% 이상 빨랐어요. 그리고 포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K9 자주포가 즉각 대응했어요. 미군의 팔라딘 자주포보다 명중률이 높았고 미군 병사들도 한국군의 속도와 명중률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마크 소령은 한국군이 단순히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대가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군대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마크 소령은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전술 체계와 첨단 기술들을 설명해주는 것을 듣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조립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일부 기술은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한국군 장교는 F-21 전투기 K9, 자주포, K 전차 LSA 방공 시스템 등 다양한 한국의 독자적 기술이 적용된 무기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크 소령은 깨달았어요. 나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그날 밤 마크 소령은 숙소로 돌아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처음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미국 무기나 조립해서 쓰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경험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한국에서의 복무가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마크 윌리엄스 소령은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자신이 가졌던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점점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 한국이 미국의 무기와 군사 시스템을 받아 운영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의 체계적인 작전 수행을 경험하면서
한국군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체적인 전략과 기술력을 갖춘 강력한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미군보다 나은 점도 있는데 처음엔 단순한 감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2024년 11월 마크 소령은 미군 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방산 전시회 ADX 2024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전시회는 한국에서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대의 방위 산업 전시회였어요.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방산업체들이 참석해 각국의 최신 무기와 군사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마크 소령은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무기라고? 전시장에는 최신형 KF-21 전투기가 위풍당당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방공 시스템과 최신 개량형 전차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신형 드론 기술은 이미 여러 나라와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졌어요.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전시장 곳곳에는 한국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미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정식 전력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크 소령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잖아. 그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당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마크 소령은 한국군 장교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중 한 명이었던 박진우 대령은 한국 방산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은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단순한 안보 지원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죠. 박 대령은 한국군의 성장 과정과 방산기술 발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체적으로 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어요. 마크 소령은 설명을 들을수록 한국이 단순한 무기 조립국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산 강국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전시회를 돌아보던 중 마크 소령은 미국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한국군 관계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그는 동료 미군 장교에게 물었어요. 저 회의는 뭐지? 미국이 한국의 무기 개발 방식을 배우려는 거야. 미국이 한국을 배운다고? 그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이고 수많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미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무기 개발 방식과 생산 속도를 연구하고 있다니 동료 장교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무기를 개발할 때 속도가 엄청 빨라. 미국은 차세대 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려.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지.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이제 한국처럼 빠른 개발 높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크 소령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가 된 거구나. 그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겨우 유지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였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한국과 함께 더 강한 동맹을 만들어야 해. 마크 소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반드시 보고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마크 윌리엄스 소령의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서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당국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던 그 시점 한국제 안보 포럼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 안보 전략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이 포럼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미국,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했어요. 마크 소령은 미군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들이 이어졌어요.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협력이 나토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룬 논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국 대표단의 장외이 외교관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장웨이는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며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한국의 무기 개발이 미국의 기술 이전 덕분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부정했어요. 이어서 그는 한국의 무기 생산이 단순한 조립 과정에 불과하며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 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폴란드 대표단의 마렉 코발스키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어요. 그는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계약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성능 검토와 실전 테스트를 거친 결과였다고 강조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신속한 전력 보강이 필요했고 한국산 무기가 유럽산 무기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코발스키 장군의 발언 이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유럽 국가 대표들도 한국 무기의 실전 배치, 경험과 우수한 성능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어요.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조립 제품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적용된 독자적인 무기 체계라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그러나 장웨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이며 중국의 군사력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어요. 그는 한국이 단기간 내에 방산 수출 강국이 될 수 없으며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독일 대표단의 한스 밀러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독일은 세계적인 방산 당국으로 그의 발언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밀러 장군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독일이 전통적으로 군사 기술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특히 한국산 무기들이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유럽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밀러 장군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무기의 실전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어요. 이 데이터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과 성능이 기존 강대국들의 무기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였어요. 회의장 안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졌고 여러 국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장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반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서류를 뒤적였어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과정과 국제적 신뢰를 얻은 배경을 설명했어요. 이날 포럼은 한국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마크 소령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미국이 이제는 한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반드시 보고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협력하며 더 강한 동맹을 만들어야 할 때였어요. 이날 포럼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군사적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마크 소령은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군 장교들과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었어요. 마크 소령이 만난 여러 동료들 역시 한국에서의 복무를 연장하거나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한국의 군사의료 시스템과 군사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미군 내부에서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마크 소령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미군 본부에서 그의 차기 배치에 대한 통보가 내려왔어요. 미 본토로 복귀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마크 소령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단순한 기술 장교가 아니라 국제안보의 흐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미국과의 동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는 결국 한국에서의 근무 연장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그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에 남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는 한미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과 K방산 수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와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이 공유되었고 새로운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한국산 무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어요.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한국의 빠른 무기 개발 및 생산 속도를 주목했고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의 방산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협력하며 동등한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이후 미국의 군사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연구하고 한미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졌고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어요. 마크 소령은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군사 동맹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장교가 아니었어요.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미국과 한국은 함께 성장할 것이고 더 강한 동맹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난 70년 가까이 맺어온 한미동맹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도전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동맹 관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